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삼프도리아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인테르전 충격패의 늪에서 바로 벗어났습니다. 물론 삼프도리아의 올 시즌 성적과 경기력이 매우 처참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리그 우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매치인 유벤투스전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죠. 김민재를 하프라인에 교체했는데 현재에서는 부상이 아니라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체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는 중입니다. 올 시즌 김민재는 거의 고정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사 논란까지 일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이죠. 다만 올 시즌 나폴리 풀백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해 3백의 윙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벤투스의 측면 공략에 꽤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유벤투스의 수비적인 중원 조합은 부담이 되는데 로보트카의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한 중앙 장악력과 크비차, 지엘린스키가 만드는 풀백과의 트라이앵글 전형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패스 앤 무브로 큰 어려움 없이 돌파하고 있죠. 선제골을 넣어도 라인을 꾸준히 높게 형성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맞물려 한 번 골이 터지면 연달아서 득점포가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연승을 이어가면서 로마에게 발목을 잡힌 밀란을 제치고 2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300으로 바꾸면서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 변화 자체는 성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상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음에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에사의 폼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라비오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좋은 폼이 플루크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다만 여전히 중앙보다는 빌드업의 중심이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나폴리 측면 수비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져 코스티치 등 측면 자원들이 힘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오픈플레이에서 넣은 골은 없었고 밀리크와 다닐루가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넣은 두 골이 전부였기에 중앙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잘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올 시즌 4대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함께 아직 리그 두 자릿수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유의한 팀입니다. 나폴리의 패스 앤 무브를 무실점으로 막기는 어려워도 수비적인 성과를 저평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나폴리가 우세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유벤투스의 수비적인 중원 구성과 8연승의 흐름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나폴리의 빌드업 상황이 상당히 깔끔하고 유벤투스가 최근에는 오픈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정교함은 나폴리가 우위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리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순위를 중위권까지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현재 두 가지 포메이션을 섞어서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아레알 시절과 썼던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비 시에는 아예 부엔디아와 맥긴을 수비라인에 배치시키면서 6백을 만드는 등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전환하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물론 맥긴의 경우는 부상 이슈가 있어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전술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 중앙으로 상대 팀 선수들을 몰아넣고 이때 생겨난 측면을 디뉴 등 측면 수비수들이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베일리, 와킨스의 결정력이 아쉬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 기대 득점 값이 리버풀전에서 1.44골에 달하는 등 최근 축구의 트렌드인 트랜지션 면에서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즈는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브리그 팀은 카디프에게도 2골을 실점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살아나고 있는 공격력을 실점 억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맨시티전에서도 중앙 밀집 수비를 펼치기는 했지만 최종 수비 라인은 상당히 높게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플래닝 강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죠. 그러나 올 시즌 수비진의 전반적인 폼이 좋지 못해 실수로 인해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도 잦은 데다 풀백들의 잦은 전진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도 뚜렷합니다. 베버를 영입하면서 레프트백 땜빵을 보던 스트라이크를 센터백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호재지만
아직 수비 시스템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라인을 구사하는 덕에 공격적인 성과는 꽤 뚜렷한 편입니다. 호드리구가 찬스를 많이 놓치는 등 경기 영향력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벌써 기록한 선수의 클래스를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에서만큼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수비진의 안정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감안하면 승부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비아레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꼴찌 엘체를 잡아내고 순위를 한 계단 상승시켰습니다. 감독을 교체한 이후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으로 에스파뇰에게 1대3으로 패배했던 구강컵을 제외하면 실점을 확실히 줄이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패했던 에스파뇰전에서도 90분까지는 1실점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제어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4경기에서 허용한 셀타비고의 실점은 2골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방에서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하프라인에서의 압박 라인 구축으로 후방에 조금 더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비아레알이 공격 시에 많은 선수들을 전방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지만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바로 압박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전방에서의 공격은 투톱에게 맡기고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스파스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난 경기에서 아스파스와 같이 투톱을 구성했던 파시엔시아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전혀 아스파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하프라인에서 미드필더진이 전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진의 지원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아레알은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잡아내는 이변을 썼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매우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슈팅 숫자와 기대 득점 값에서 모두 레알 마드리드를 앞서 경기력에서 완승을 거두었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탈압박 능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압박을 분쇄하는 모습으로 패스 네트워크와 선수들의 움직임이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모레노가 후방으로 내려가 전환 패스의 기점이 되거나 측면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등 공 전개와 패스를 통한 탈압박에 큰 역할을 하는 모습. 수비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작업을 할 때 전방 압박으로 꾸준히 상대에게 정확도 낮은 롱볼과 측면 전개를 강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측면 전개를 할 때는 파레오가 측면 압박에 가담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아 이마저도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모습. 이 압박이 두 골의 시발점이 된 만큼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조입니다. 모레노가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준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오른 비아레알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